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에서 진보 진영의 정근식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정근식 신임 교육감은 17일 오후 취임식을 갖고 바로 서울교육 행정 업무에 돌입했는데요. 정 교육감은 아이들에게 꿈을 주는 희망의 서울교육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손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에서 서울시민은 진보 진영 정근식 후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정근식 당선인의 최종 득표율은 50.24%, 보수 진영 조전혁 후보와의 득표율 격차는 4.28%포인트였습니다. 정 교육감은 당선 소감에서 이번 선거는 교육의 미래를 선택하는 중요한 순간이었다며 서울 시민의 선택이 서울 교육을 한 단계 더 진전시키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말 그대로 위대한 서울 시민의 승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우리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줍니다. 그의 작품처럼 치열한 역사의식과 문화예술적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이야말로 서울의 미래를 밝힐 때입니다. 서울대 교수 출신인 정근식 교육감은 제주 4.3 평화재단 이사,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습니다. 당선 직후 기자들 앞에 선 정 교육감은 역사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의 이 역사 교육이 제대로 되어야 한다. 왜곡된 역사를 가르쳐서는 안 된다라고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왜곡된 역사 의식이 우리 초중고 교육 현장에 발붙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을 되돌리고 모두가 꿈을 키우고 성장하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변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꼭 꿈을 심어주겠습니다. 나날이 불안과 우울에 빠져들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다시 꿈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광노현, 조희연에 이어 서울의 세 번째 진보교육감. 정 교육감은 지난 10년간 이어온 진보교육의 명맥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혀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목동 13단지가 역세권 중심의 개방형 대단지로 재탄생합니다. 양천구는 목동 13단지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18일 오후 4시 30분 해누리타운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목동 13단지는 양천구청역과 맞닿은 초역세권으로 지하철역과 공공시설을 연결하는 지하 보행로 조성을 통해 역세권 입지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또 목동 중심지와 인접단지를 연결하는 보행동선을 확보하고 다양한 테마공원 등을 조성해 주민들의 편의를 지원하는 개방형 단지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재건축이 완료되면 최고 49층 3,751세대로 탈바꿈합니다. 양천구는 다음 달 11일까지 정비계획 공람을 실시하고 주민 의견 수렴과 구의의 의견 청취를 거쳐 연내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의회가 신속한 정비사업을 위해 정비계획 위반 제한 시 토지 소유자 동의율을 완화하는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서울시의회 고강민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에는 정비계획 위반 제한 시 기존 60%인 토지 소유자 동의율을 10% 낮춰 50%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다만 정비구역 지정 위반 요청은 토지 소유자의 30% 이상, 정비구역 지정 위반은 토지 소유자의 50% 등 기존대로 동일합니다. 이번 개정안이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연을 줄여 사업 추진 속도가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시가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기념해 서울도서관 외벽 대형 글판인 서울 꿈새김판을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꿈새김판에는 가을을 배경으로 서울 야외도서관에서 시민들이 독서를 즐기는 모습과 함께 한강 작가님 덕분에 책 읽는 시민이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라는 글귀가 담겼는데요. 이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 11일부터 서울 야외도서관 3곳에서 채식주의자와 소년이 온다 등 한강 작가의 저서 특별 전시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시내버스에 이어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배차 간격을 줄여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개선하겠다는 건데 예산이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효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과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는 10개 운송업체 337대입니다. 하지만 실제 운행은 절반 수준인 201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승객이 줄고 기사도 이탈하면서 운송업체들이 적자 노선을 줄인 탓입니다. 인천시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준공영제 대상은 10개 운수업체 28개 노선 201대 차량입니다. 준공영제 시행에 따라 우선 광역버스의 배차 간격이 단축됩니다. 현행 59.9% 수준의 운행률을 70%까지 높이고 주요 출퇴근 노선 등의 배차 간격을 10분 내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지면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90%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파업 등 불가피한 경우에도 최소 50% 운송률을 유지한다는 등의 노사정 상생 협약도 맺었습니다. 지금 운행률이 60%가 안 되는 것을 7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배차 간격도 10분 이내로 조정되면서 교통편의 서비스가 증대된다는 효과를 갖게 됩니다. 시는 또 오는 2025년까지 차량 도착 시간에 따른 잔여 좌석 알림 서비스를 도입하고 노후된 정류장 시설을 정비하는 한편 노선도 확인과 버스 정보 알림 기능을 강화해 시민 편의성도 높일 계획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준공영제를 위한 예산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기사 월급을 비롯한 준공영제에 들어가는 예산은 350억 원. 하지만 버스 운행률이 높아질수록 버스 기사는 물론 버스 대수도 늘어나는 만큼 이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도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경기도민에게 대중교통 요금 일부를 환급해주는 더 경기 패스가 시행 5개월 만에 가입자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난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기준 더 경기 패스가 연계된 국토교통부의 K패스 전국 가입자 수는 237만 명이며 이 가운데 경기도 가입자는 100만 명으로 전국 K패스 가입자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가 더 경기 패스 이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가입자 100만 명 가운데 약 80%가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한 환급 대상이었으며 1인 평균 약 2만 원씩 환급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상은 경기도 교통국장은 더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확대하고 도내 다른 정책들과의 연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인천시가 오늘 18일부터 인천 지하철 2호선에 열차 한 대를 추가 투입합니다. 증차에 따라 출근 시간대인 오전 7시 46분부터 오전 8시 16분까지 배차 간격은 현재 3분에서 2분 30초로 30초 단축됩니다. 인천 지하철 2호선은 국토교통부의 혼잡도 보통 기준 150% 내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출근 시간대 혼잡도가 최대 147.2%에 이르는 등 실제 시민들이 느끼는 혼잡도는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시는 이후에도 이용객 수요 증가에 대비해 차량 증차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천 지역의 신규 아파트 하자 보수 요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를 통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을 보면 지난해 16개 시도별 입주 전 하자 보수 요청 건수가 481만 78건으로 나타나는데요. 지역별로는 인천이 144만 1,89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충남과 부산 순입니다. 특히 인천은 지난 2021년 15만 3,891건이었던 것이 지난해 10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경기도가 준공 후 2년이 지난 택지와 공공주택 지구내 공공시설용지 미매각 현황을 점검한 결과 30개 지구내 공공시설용지 99곳 61만 제곱미터가 미매각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는 매각 계획이 없는 곳 99곳 중 47곳이 매입의향기관의 예산 미확보와 행정수요 부족 등으로 보류 상태라고 밝혔는데요. 또 나머지 59곳은 지정 매입기관이 매입을 포기한 용지로 해당 지자체에서 지구 단위 계획 변경 등을 통해 용도 변경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학교와 공공청사, 도시지원시설과 주차장 등 용도로 활용되지 못하고 빈 토지로 남아있는 미매각 용지들은 경관 훼손과 쓰레기 불법 투기 등으로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국제교류 협력 강화 등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첫 일정으로 워싱턴에 있는 미주개발은행을 방문했습니다. 김 지사는 IDB 일랑 고우드파잉 총재를 만나 경기도 IDB 중남미를 잇는 삼각경제협력구상을 제안했는데요. IDB는 남미와 카리브해 지역의 경제, 사회 개발을 위해 1959년 설립됐으며 회원국은 48개국입니다. 김 지사는 오늘을 계기로 경기도와 IDB 간 협력이 특히 디지털 경제와 기후 테크 분야에서 더욱 강화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랑 고우드파잉 총재는 한국과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IDB는 지방정부와의 소통과 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불법으로 폐수를 배출한 업체들이 인천 특사경에 적발됐습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9일부터 30일까지 식품 제조업체와 가공업체 23곳을 조사한 결과 불법 폐수 배출업체 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는데요. 단속은 폐수 배출 시설 설치 신고 이행 여부와 수질 오염 방지 시설 정상 가동 여부, 일지 작성의 적정성과 폐수 배출 허용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습니다. 이번에 단속된 업체 중 한 곳은 총유기탄소의 배출 허용 기준을 4.6배 초과해 배출했다가 적발됐습니다. 다른 업체는 폐수에서 배출 허용 기준을 26.3배 초과한 대장균군이 검출돼 조업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만취한 상태로 주차된 차량을 파손한 현직 경찰 간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부평경찰서 소속 모 파출소장 50대 A경감을 불구속 입건했는데요. A경감은 지난 8월 중순쯤 인천 남동구 만수동의 한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된 승용차를 발로 차서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 차주의 신고를 받고 주변 CCTV 영상을 확인해 A경감을 피의자로 특정했습니다. 현재 A경감은 대기 발령 상태며 경찰은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17일 경기도가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제품의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절반가량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아동용 모자에서는 호르몬 균형의 교란을 일으키는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의 375.9배 검출됐는데요. 이번 검사는 어린이 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른 품목별 유해물질 및 물리적 안전요건 전 항목에 대해 이루어졌으며 국가공인 시험기관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서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53%에 달하는 37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는 이번 검사 결과로 확인된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에게 판매 중단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강원도 화천 축선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가 인근 농가를 역학 조사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13일 강원도 화천군 소재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해 인접한 포천 가평 등 경기 북부 역학 농가 등에 대해 일제 정밀 검사와 함께 소독을 실시했는데요. 도는 역학 농가 등에 대한 경기 북부 양돈 농가 예찰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파주와 연천 접경 지역 양돈 농가 20호에 대해 아프리카 돼지열병 환경 검사를 11월 말까지 병행할 예정입니다. 인천시가 마약 중독 예방과 치료를 위한 협력에 나섭니다. 시는 지난 16일 2024년 하반기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관계기관 협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회의는 상반기에 이어 각 기관의 마약류 중독 예방과 치료보호 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마약범죄 예방과 치료, 재활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교내 마약 예방 교육을 확대 강화하기 위한 전담 교육 인력의 추가 지원 필요성은 물론 개인정보 등으로 인한 마약 사범 정보 공유 제안으로 교육 현장 관리의 어려움도 함께 논의됐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